살다 보면 사람을 잘못 믿어 큰 상처를 받는 순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내는 경우 여러분도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보는 눈이 늦게 트이는 것은 큰 손실을 가져옵니다. 젊을 때는 속아도 다시 일어설 시간이 있지만 중년 이후에는 그 상처가 깊고 회복이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크게 흔들리기도 하지요. 저는 상담실에서 저 사람 처음에는 참 괜찮아 보였어요 라고 말하는 수많은 내담자들을 만납니다. 대부분은 믿고 지낸 지 몇 년이 지나서야 상대의 본성을 깨닫습니다. 그때는 이미 돈을 빌려줬거나 마음을 다 줬거나 관계에서 헤어나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뒤입니다. 사람을 잘못 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겉모습과 친절에 속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처음 만남에서 웃음과 말투, 겸손한 태도로 상대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굴에는 결국 진짜 마음이 묻어납니다. 오래된 지혜가 말하듯 마음은 얼굴로 새어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어디를 보면 본성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지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세 곳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세 곳을 보면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가진 본심과 습관이 거의 드러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리며 여러분이 더 이상 사람 때문에 큰 손해를 보거나 마음을 다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확히 볼 수 있다면 나쁜 관계를 미리 걸러낼 수 있고 좋은 인연은 더 깊게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먼저 하나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몇 해 전 한 여성분이 제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분은 평생 지인들에게 한결같이 베풀고 도와주는 성격이었습니다. 특히 새로 알게 된 한 친구에게 경제적으로도 마음을 열어 지원했습니다. 그 친구는 늘 웃으며 고마워했고 겸손하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그 친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여성의 사생활을 퍼뜨리고 뒤에서 험담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고 정신적 재정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왜 사람을 이렇게 잘못 볼까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의 얼굴을 세심히 보셨나요? 그분은 잠시 멈추더니 밝고 친절했어요. 웃음이 많았고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억지였는지, 시선이 얼마나 불안정했는지를 그때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죠. 얼굴은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습관과 내면이 만든 표정의 집합체입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존중하는 이는 눈과 입과 미간에서 편안함과 안정감을 풍깁니다. 반면 속으로는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은 시선이 잦은 흔들림을 보이거나 웃음이 과장되고 경직되어 있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본성은 얼굴에 배어난다라 했습니다. 그는 벼슬길과 유배지에서 수많은 인간 군상을 관찰하며 이런 통찰을 남겼습니다. 정약용은 특히 처음 만난 이의 눈과 입술 그리고 미간을 유심히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 세 부분이 그 사람이 평소 어떤 생각과 감정을 품고 사는지를 가장 정확히 드러낸다고 말했습니다. 왜 이 세 곳일까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 불립니다. 사람이 진심으로 존중하거나 배려할 때 눈빛에는 따뜻함과 안정감이 담깁니다. 그러나 이용하려는 마음, 속으로 계산하는 마음은 눈의 흔들림이나 탐욕의 빛을 남깁니다. 입술은 그 사람의 말습관을 비춥니다. 습관적으로 비웃거나 경멸하는 사람은 말을 하지 않을 때도 입술이 한쪽으로 비뚤어지곤 합니다. 미간은 감정의 기록장입니다. 짜증과 불만이 많은 사람은 편히 있을 때조차 미간에 주름이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사람을 오래 만나보지 않고도 이 세 곳을 보면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큰 틀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얼굴을 보는 지혜의 핵심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세 곳을 어떻게 관찰하고 판단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람 때문에 더 이상 큰 상처를 입지 않도록 정확하고 실천 가능한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잘못 본다는 것은 생각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대가는 시간과 돈, 마음까지 무겁게 요구합니다. 한 남성분이 상담실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은퇴 후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고 싶어 지역 커뮤니티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지요. 그곳에서 유난히 친절하고 다정한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형님이라 부르며 살갑게 다가왔고 언제 한번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다 라며 마음을 열게 했습니다. 처음 몇 번의 만남은 즐거웠습니다. 함께 골프를 치고 술 한잔을 나누며 인생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 남성분은 자신이 모아둔 노후 자금, 아이들의 직장과 가족 이야기, 가끔 겪는 건강 문제까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부터 상황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 친구는 자주 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형님 정도면 이건 안전한 투자예요. 연금처럼 안정적이에요. 처음에는 단순한 정보 공유인 줄 알았지만 점차 강하게 권유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큰 금액을 맡기게 되었고 몇 년 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끊겼습니다. 그 남성분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의 눈이 너무 자주 이리저리 흔들렸다는 것. 웃을 때는 크게 웃지만 입가가 자연스럽지 않았던 것. 대화 중간중간 미간이 불만과 조급함으로 찡그려졌던 것. 그때 그것을 읽을 줄 알았다면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한 여성분은 자녀 교육 모임에서 친해진 엄마에게 마음을 열어보였습니다. 그 엄마는 처음부터 유쾌했고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자주 다른 데를 향했고 이야기 중간중간 미간이 좁아지며 은근히 비웃는 기운을 풍겼습니다. 그녀는 그때는 그저 성격일 거라 생각했지요. 몇 달 후 그 엄마가 뒤에서 자신의 가족사를 다른 부모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형편이 좀 그렇다더라. 남편이 사업이 잘 안 된다더라. 그렇게 소문이 퍼졌고 학교 커뮤니티에서 불편한 시선이 생겼습니다. 그 여성분은 한동안 모임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 두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사람의 본성은 결국 얼굴에서 드러난다는 것. 겉으로 친절하게 굴어도 시선이 흔들리고 웃음이 경직되어 있으며 미간에 불만과 불안이 새겨져 있다면 그 사람은 진심으로 배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성정은 눈에 담기고 그 습관은 입가에 남으며 그의 삶의 무게는 미간에 찍힌다라 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관상을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의 습관과 마음가짐이 얼굴의 작은 근육을 통해 드러난다는 사실을 깨우치라는 가르침입니다. 특히 눈빛은 속마음을 가장 먼저 보여줍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의 눈은 자주 흔들립니다. 필요할 때만 따뜻하고 평소에는 탐욕이나 두려움이 깃듭니다. 반면 진심 어린 사람의 눈빛은 조용히 머물며 상대를 바라봅니다. 부드럽지만 흔들리지 않고 안정감이 있습니다. 입가도 중요합니다. 습관적으로 남을 비웃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입술 한쪽이 올라가거나 입꼬리가 비뚤어집니다. 평소 경멸을 품고 사는 이들의 특징입니다. 또한 거짓된 친절을 가장한 사람은 웃을 때 입술이 자연스럽게 벌어지지 않고
억지로 당겨지는 느낌을 줍니다. 미간은 그 사람의 내적 긴장을 보여줍니다. 늘 불만이 많고 세상에 적대적인 사람은 편히 있을 때도 주름이 깊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참지 못하고 타인을 쉽게 평가하는 이들이 그렇습니다. 반면 마음이 넉넉한 사람의 미간은 평소에 부드럽고 편안합니다. 이처럼 얼굴을 읽는다는 것은 미신이나 단순한 관상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인 습관과 감정, 마음의 방향이 만드는 흔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품은 것을 숨기지 못하고 얼굴에 새겨놓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사람을 만날 때 처음 몇 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눈빛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웃음이 자연스러운지, 미간이 편안한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것이 나를 지키는 첫 방패가 됩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에서는 이 세 곳을 더 세밀하게 관찰하는 방법과 정약용이 남긴 구체적 통찰을 다루겠습니다. 그 지혜를 익히면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후회하는 일을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을 읽는 일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젊을 때는 잘못된 사람을 만나도 다시 시작할 시간과 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의 선택은 인생 후반부를 송두리째 흔들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관계를 다시 넓히려 합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동호회나 커뮤니티에 나가며 젊을 때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연결하려 하지요. 하지만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쉽게 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쉽게 믿고 모든 것을 털어놓으면 그 순간부터 약점이 됩니다. 돈을 빌려주게 되거나 내 정보를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 내가 없는 자리에서 퍼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처는 나이가 들수록 치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사람을 처음 만날 때 그들의 얼굴을 관찰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에도 겉으로는 공손한 양반들이 속으로는 권력을 탐하고 타인을 속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수많은 인간 군상을 관찰하며 사람의 마음은 결국 얼굴에서 드러난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특히 눈은 그 사람의 현재를, 입술은 말과 태도의 습관을, 미간은 오랜 감정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이 세 곳을 제대로 읽을 수 있으면 거칠애를 넘어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눈빛이 지나치게 흔들리거나 계속 주변을 살피는 사람은 속으로 계산이 많고 안정감이 부족합니다. 필요할 때만 친절한 경우가 많지요. 반면 눈빛이 차분하고 상대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사람은 대체로 배려와 성실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입술은 특히 관계의 지속성을 알려줍니다. 평소 습관적으로 비웃거나 남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대화 중 웃을 때 입꼬리가 한쪽으로만 올라갑니다. 또 거짓 친절을 가진 사람은 웃음이 오래 머물지 못하고 입과 근육이 어색하게 움직입니다. 반대로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의 웃음은 입술이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근육이 대칭으로 움직입니다. 미간은 그 사람의 내적 평화를 말해줍니다. 늘 세상에 불만이 많은 사람은 편히 있을 때도 미간이 찌푸려져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타인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지요. 반면 마음이 안정된 사람은 미간이 부드럽고 표정이 평온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 특징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얼굴을 읽는 지혜는 미신이 아닌 관찰의 힘입니다. 평생의 습관과 감정이 얼굴 근육과 표정에 쌓여 마지막엔 숨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를 두고 마음은 언어보다 먼저 얼굴에 쓴다라 했습니다. 말은 속일 수 있지만 오랜 세월이 새긴 표정은 속이기 어렵다는 뜻이죠.
특히 노년의 인간관계에서는 이 지혜가 필수적입니다. 은퇴 후 찾아오는 외로움 때문에 사람에게 쉽게 기대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신중해야 합니다. 나를 이용할 마음을 가진 사람은 처음에는 유난히 따뜻하고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눈빛이 바쁘게 흔들리고 웃음이 과장되어 있으며 미간에 피곤과 욕심이 서려 있다면 그 관계는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람의 본성을 읽어내면 내가 굳이 힘들게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맞추거나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필요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상대의 본질을 알면 그가 가진 한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내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을 바꿔보려 했지만 안 됐어요. 사실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의 얼굴에는 이미 평생 살아온 마음의 습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표정을 읽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통찰은 노년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유용합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상대의 본성을 이해하면 불필요한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 그에 맞는 거리두기와 마음가짐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에서는 철학자와 심리학자의 관점으로 왜 얼굴이 마음을 드러내는지, 그리고 이 관찰이 왜 우리의 인생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약용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해석해 여러분이 사람을 읽는 눈을 더 깊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얼굴에서 본성을 읽는 일은 단순한 개인의 경험담이 아닙니다. 철학자와 사상가, 심리학자와 의사들이 오래전부터 공통적으로 강조해온 지혜였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은 육체를 통해 드러난다라 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내적 성품이 결국 외형과 태도, 특히 얼굴에서 배어나온다고 보았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관상이 아니라 습관과 마음의 방향이 얼굴 근육과 표정에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중국의 사상가 공자는 군자의 얼굴은 평화롭고 소인의 얼굴은 불만으로 가득하다라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미소를 지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가 얼굴의 고요함과 불안으로 직접 드러난다는 통찰입니다. 정약용 역시 이런 흐름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수많은 사람을 관찰하며 기록했습니다. 겉으로는 공손해 보였지만 눈빛이 흔들리고 입술이 경직된 자들은 언젠가 반드시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반면 무심하게 보이더라도 미간이 평화롭고 웃음이 자연스러운 사람들은 끝까지 의리를 지켰습니다. 현대 심리학도 같은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폴 에크먼이라는 심리학자는 미세표정 연구로 유명합니다. 그는 단 0.2초 동안 스쳐가는 얼굴 근육의 변화가 사람의 진짜 감정을 드러낸다고 밝혔습니다. 억지로 웃어도 눈과 근육은 속일 수 없고, 거짓말을 할 때는 미간과 입술 근처에서 특유의 긴장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또한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서는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상대의 얼굴에서 느끼는 첫인상이 관계의 방향을 크게 좌우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눈빛과 미간의 안정감이 신뢰 형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즉, 얼굴은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신뢰와 불신을 가르는 핵심 지표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수행자들에게 눈을 잘 지켜라. 눈은 마음의 창이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눈빛은 곧 어지러워진다라 하셨습니다. 수행자의 삶에서 눈은 탐욕과 번뇌가 드러나는 통로였고, 그것을 지켜내야 깨달음에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눈빛은 여전히 그 사람의 내면을 가장 먼저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겉으로는 친절한데 눈빛이 자꾸 흔들리는 사람, 웃지만 입술이 비뚤어진 사람, 미간에 늘 불만이 서려 있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지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본성이 결국 드러났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철학자와 심리학자, 그리고 종교적 가르침까지 모두가 강조해온 진리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오래 사귀지 않아도 된다. 첫 만남의 눈빛과 미간을 보면 그의 성정을 절반은 알 수 있다라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의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첫인상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그 안에 담긴 본성을 읽어내라는 조언입니다. 결국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겉으로 드러난 친절보다 얼굴이 전하는 작은 신호를 읽어야 합니다. 눈의 흔들림, 입술의 습관, 미간의 평화 혹은 불만. 이 세 가지는 사람의 본성을 보여주는 거짓 없는 증거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에서는 이 지혜를 어떻게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을지, 즉 사람을 만나 눈과 입술, 미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선택과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를 현실적인 조언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지혜를 현실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눈과 입술, 미간을 어떻게 관찰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어떤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를 실천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눈을 관찰하는 법입니다. 처음 인사할 때 상대의 시선을 유심히 보세요. 시선을 자연스럽게 맞추는지 혹은 계속 흔들리며 다른 곳을 보는지 차이를 느껴야 합니다. 진심 어린 사람은 상대의 눈을 편안하게 바라봅니다. 하지만 속으로 계산하는 사람은 시선이 불안정하고 자주 흩어집니다. 또한 필요할 때만 따뜻한 눈빛을 보이다가 순간순간 차가워지기도 합니다. 만약 눈을 마주치지 못하거나 계속 다른 곳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긴장하거나 속내를 감추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부끄러움일 수도 있지만 만남이 여러 번 이어져도 시선이 흔들린다면 신중하게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입술을 살피는 법입니다. 대화를 나누며 상대의 미묘한 표정을 관찰하세요. 평소 남을 비웃거나 경멸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웃을 때 입꼬리가 한쪽으로만 올라갑니다. 또한 억지로 웃는 경우 입술이 자연스럽게 벌어지지 않고 당겨진 듯 경직된 느낌을 줍니다. 이런 경우는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며 겉으로만 친절을 연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은 웃을 때 입술이 대칭을 이루고 근육이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입가에 힘이 과하지 않고 편안하게 열립니다. 이런 사람은 대체로 속마음과 태도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셋째, 미간을 확인하는 법입니다. 상대가 말하지 않을 때 미간의 긴장감을 보세요. 늘 찡그리거나 잔주름이 깊이 새겨져 있는 사람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불만이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은 자극에도 쉽게 짜증을 내고 타인을 비판적으로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반대로 미간이 부드럽고 편안한 사람은 삶을 크게 불평하지 않고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한 번의 만남으로 모든 것을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긴장하거나 피곤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몇 번의 만남에서도 계속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본성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제 관찰을 마친 뒤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 현실적인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음을 너무 빨리 열지 마세요.
처음부터 재정, 가족사, 건강 문제 등 중요한 이야기를 털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충분히 시간을 두고 관찰한 뒤 서서히 마음을 열어도 늦지 않습니다. 둘째, 거리두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정한 눈빛, 경직된 웃음, 미간의 불만이 반복적으로 보이는 사람은 가볍게 인사만 하고 깊은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억지로 친해지려 노력하거나 내가 바꾸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요. 셋째, 관계의 무게를 조절하세요.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오래 사귀어야만 그를 아는 것이 아니다라 했습니다. 처음부터 작은 신호를 읽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넷째, 상대의 말과 표정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눈빛과 입술, 미간은 말보다 진실합니다. 겉으로는 칭찬과 격려를 하면서도 눈이 흔들리고 입술이 경직되어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내 마음의 감각을 믿으세요. 우리는 종종 첫인상에서 미묘한 불안함을 느끼지만 그 느낌을 무시합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하고 넘기지 마세요. 그 감각은 수십 년간 쌓인 여러분의 경험이 주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 지침들을 기억하면 노년의 관계에서 많은 상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사람을 많이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고 존중을 받는 관계를 고르는 것입니다. 겉으로 화려하고 친근해 보이는 사람보다 눈빛이 안정적이고 미간이 편안하며 웃음이 자연스러운 사람을 선택하세요. 이제 여러분은 사람 때문에 불필요하게 마음이 흔들리고 후회하는 일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에서는 이 지혜가 가져오는 내적 평화와 관계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노년을 더욱 단단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마음의 자세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기면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상담실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며 저는 그 변화를 직접 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사람 때문에 늘 상처받고 지쳐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친절을 베풀면 돌아오는 건 배신이었고 도움을 주면 소문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얼굴을 관찰하는 법, 선택적 솔직함을 배우고 나서 그들의 삶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관계의 폭은 좁아졌지만 훨씬 단단해지고 평화로워졌습니다. 마음이 덜 흔들리고 경제적 정서적 손실도 크게 줄었습니다. 한 여성분은 늘 친구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다 털어놓던 분이었습니다. 가족사, 돈 문제, 건강까지 말하며 나는 숨기는 게 싫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솔직함이 언제나 약점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가 뒤에서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다닌 걸 알았을 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제 사람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약용의 가르침을 전하며 눈, 입술, 미간을 관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정보는 천천히 나누라고 조언했습니다. 몇 달 후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보다 사람 만나는 게 덜 두려워요. 처음부터 조심스럽게 지켜보니 진짜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조금씩 구분돼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니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또 다른 남성분은 은퇴 후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 때문에 큰 돈을 잃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누구도 믿지 못하고 집에만 머무르며 지냈습니다. 그에게 저는 사람을 피하지 말고 지혜롭게 만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눈빛이 불안한 사람, 웃음이 과장된 사람,
미간에 불만이 서린 사람은 가볍게 인사만 하고 지나가라고 알려드렸습니다. 1년이 지나 다시 찾아온 그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사람 보는 눈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좋은 분들과만 교류하니 마음이 편안합니다. 다시 세상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게 기쁩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사람을 정확히 보되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지킬 선을 세우는 것. 그렇게 하면 불필요한 기대와 상처가 줄어듭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을 탓하지 말고 그 사람의 그릇을 보라. 그릇이 작은 사람에게 큰 것을 기대하면 결국 실망만 남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크기를 알고 맞게 대하면 마음이 덜 다칩니다. 부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바꾸려 애쓰지 말라. 그 마음이 괴로움의 근원이다. 타인의 본성을 인정하고 내가 지킬 경계를 세우는 것이 수행의 한 부분이라 하셨습니다. 이 지혜는 결국 여러분의 노년을 지켜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질입니다. 많이 알 필요도 모두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진심을 주고받을 수 있는 몇몇 관계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보는 눈을 갖게 되면 더 이상 외로움 때문에 아무에게나 기대지 않습니다. 겉으로 화려하고 매력적인 사람에게 쉽게 속지 않습니다.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정서적 고통도 피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인생의 후반부를 훨씬 가볍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관계를 선택하는 주체가 되고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힘입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며 이 지혜가 어떻게 여러분의 남은 삶을 평화롭고 단단하게 만드는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지혜를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디를 봐야 하는지, 그리고 그 관찰이 왜 인생을 지켜주는지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정약용이 전한 지혜는 단순합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화려한 말과 친절에 속지 말고 눈, 입술, 미간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세 곳은 결코 거짓을 오래 감추지 못합니다. 눈은 마음의 현재를 드러냅니다.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시선은 배려와 성실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만 따뜻해지고 평소에는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눈빛은 계산과 욕심이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입술은 그 사람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습관적으로 비웃거나 경멸하는 사람은 입꼬리가 한쪽으로만 올라갑니다. 또한 거짓 친절은 웃음이 오래 머물지 못하고 입술 근육이 경직됩니다. 미간은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새깁니다. 늘 불만이 많은 사람은 편히 있을 때도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고 타인을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반면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미간이 부드럽고 평화롭습니다. 이 세 가지를 관찰하는 습관은 여러분의 관계를 크게 바꿉니다. 잘못된 사람에게 상처받는 일을 줄이고 진심 어린 사람을 더 빨리 알아볼 수 있게 합니다. 특히 노년의 삶에서 이 지혜는 여러분의 복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탓하지 말고 그 사람의 그릇을 보라. 우리가 할 일은 남을 바꾸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릇을 알아보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타인을 고치려는 마음이 괴로움의 근원이라 하셨습니다. 사람의 본질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기대하며 소모되지 말고 그 사람의 한계를 인정하고 거리를 지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사람을 만났을 때 조금 더 천천히 눈을 바라보고 웃음을 살피고 미간의 평화를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몇 초의 관찰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호하고 큰 손실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얼굴 역시 내 마음을 드러냅니다. 불만과 비교, 욕심이 쌓이면 눈빛은 흔들리고 미간은 굳어집니다. 반대로 평화롭고 넉넉한 마음을 품으면 자연스러운 미소와 편안한 표정이 타인에게 신뢰를 전합니다. 결국 사람을 읽는 지혜는 나를 돌아보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관계에서 더 이상 지치지 마세요. 누구에게나 마음을 내어주지 말고 내 삶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을 하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는 훨씬 단단하고 평화로워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변화를 주었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사람을 잘못 믿어 후회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때 느낀 감정과 깨달음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앞으로도 삶을 지키는 지혜와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이야기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눈과 입술, 미간을 통해 사람을 읽는 이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더 안전하고 평온하게 이끌어주길 바랍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